손흥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 한국 시간 수요일 9시경 미국 현지 기준 오후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2주 전부터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LAFC가 손흥민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었고,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을 떠나는 이유가 월드컵을 잘 준비하기 위함이라면서 어디로 이적하는지 힌트를 주었고, 뉴캐슬전을 마치고도 직접 힌트를 줬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하고, 현지에서 LAFC 감독은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손흥민 이적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직 공식적인 게 없어서 답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손흥민 같은 선수는 모든 클럽이 원하는 선수라면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물씬 느껴졌고, 200여 명의 팬들이 대한항공 여객기로 LA 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배웅을 나갔는데 역시나 손흥민이 출국 시간에 맞춰 나타났고, 그마저도 의심이 된다면 손흥민이 정말 LA로 도착을 했느냐로 확인해야 할 텐데, ESPN에서도 공항으로 취재를 나오기도 했고, LA에 거주하는 한 손흥민 팬은 실시간 라이브로 손흥민의 입국 상황을 중계해보려 했지만, 알고 보니까 손흥민은 일반인들의 입국 쪽이 아닌 VIP로 분류되어서 비밀리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는 한인 매체 취재진과 팬 등 200여 명이 손흥민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LAFC 측이 주선한 별도의 프라이빗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서 취재 기자들과 팬들이 허탕을 친 거라고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손흥민이 이동하고 하면 저녁이 되고 바로 만나서 사인을 하면 계약이 된다? 그럴 수 없거든요. 우선 LAFC 측에서 모셔온 거니까 그에 대한 대우를 하고, 손흥민을 영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시 브리핑을 하는 미팅 시간을 좀 갖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날 계약하거나, 아니면 메디컬 테스트를 다음날 받고 한국 시간 목요일에 계약이 성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LAFC 여행은 손흥민이 18살의 함부르크와 첫 프로 계약을 맺은 이래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6번째 중대한 계약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계약의 역사로 되짚어보면 이번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장의 결정적 도약점이 된 이적은 2013년 함부르크를 떠나서 레버쿠젠으로 향한 두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이적료만 무려 1000만 유로, 당시 레버쿠젠 구단 역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레버쿠젠은 간판 스타였던 안드레 슈얼레를 첼시로 보낸 직후였고, 그 공백을 메울 대체자로 손흥민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적은 단순히 레버쿠젠의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더 큰 무대로 가기 위한 철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버쿠젠과 도르트문트 모두 저를 원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들이었지만 도르트문트는 로테이션이 많을 것 같았고, 저는 제 나이에 정규 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화려한 팀, 더 큰 이름이 아닌 더 자주 뛸 수 있는 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인터뷰죠. 그의 세 번째 계약은 2015년 여름 그를 전설로 만든 토트넘으로의 이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으로부터 손흥민을 약 2200만 파운드, 한화로 약 40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였고, 손흥민은 단숨에 역대급 투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23살, 유럽에서의 세 번째 팀,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리그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적한 후의 소감으로 토트넘이 저를 영입하면서 엄청난 신뢰를 보여줬다. 저는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더 발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적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후에 진짜 증명 정도가 아니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약은 토트넘과의 연속된 재계약이었습니다. 2018년에 1차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당시에 손흥민의 몸값은 이미 1000억을 넘었습니다. 2021년 2차 재계약을 통해서는 명실상부한 구단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만 파운드의 주급으로 케인 다음 가장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LAFC와의 6번째 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뭐라고 인터뷰를 하게 될까요?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국인이면서 LAFC 팬인 유튜버가 손흥민이 온다는 걸 알고 손흥민 마킹으로 유니폼을 구매하고 경기 영상 브이로그를 찍은 것을 공개했는데, 폭발적인 관심과 반응으로 50만 조회수에 육박했습니다. 아마 그 유튜버는 잭팟이 터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LAFC 홈경기는 매경기 매진이라고 했었는데 유튜버의 촬영으로 볼 때는 만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이 오게 되면
아마 확실히 가득 차겠죠. 경기장은 유럽 축구 분위기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좀 더 자유분방하다고 할까요? 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던 2013년 이후에 토트넘은 늘 누군가에게 상징성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때는 아카데미 출신 해리 케인이 이 역할을 이어받았고, 케인이 떠난 뒤에는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선수와 구단 간의 일체감은 보기 드뭅니다. 손흥민은 북런던에서 10년 동안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얻은 단순한 우승 이상으로 깊고 영원하며 의심할 여지 없는 성취입니다. 그는 구단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확고하고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징적 공백만큼이나 뼈아픈 것은 바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AIA가 2022년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이 토트넘을 가장 좋아하는 구단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손흥민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4년간 3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프리시즌 투어를 펼쳤고, 손흥민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우 수, 한국 기업 스폰서 유치 등도 모두 그의 이름값 덕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선수 영입이 상업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케이스라면서 그의 존재만으로 관중석 구성의 절반이 달라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토트넘 홈경기일 기준 매치데이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700번 이상 판매됐습니다. 이는 팀 내 1위였고 압도적인 격차였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이제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력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 손실은 데이터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 영국 언론 BBC 분석입니다. BBC는 손흥민의 가치를 득점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 90분당 0.68개의 기회 창출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리그에서 1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 5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유무에 따른 팀 성적의 차이였습니다. BBC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 리그 24경기 중에 42% 승률을 기록했다. 손흥민 선발 시 경기당 평균 2.1골과 승점 1.4점을 획득한 반면, 손흥민이 없을 때는 경기당 한 골에 평균 승점은 0.4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승점 0.4점은 강등권 팀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결국 한 선수의 이적은 단순한 전력 이탈을 넘어서 한 구단의 상징과 경제, 그리고 미래 그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고, 그가 모든 것을 바쳤던 토트넘은 그가 남긴 거대한 공백을 마주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설마 손흥민이 오늘 계약하고 공식 발표하진 않겠죠? 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려지네요. 이번엔 진짜 기필코 꼭 미국 갑니다. 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